네, 이슈 속에서 돈 되는 정보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금융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기택 이사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이슈 두 가지 통해서 우리 투자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열어볼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듯합니다. 연기금이 2차 전지를 팔고 네이버 카카오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더라고요. 어떻게 좀 우리가 포지션을 잡아봐야 될지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초에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된 그 이후부터 연기금 줄곧 사자 펼쳤습니다. 5조 원 넘게 장바구니에 담았는데 지난 11월에 돌연 팔자로 좀 돌아서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듯합니다. 차트 보시면요, 11월 표 보이시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전히 지난 3분기에 이어서 11월에도 팔자세 유지를 하고 있지만 LG에너지솔루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순매도 종목 안에요. 그 LG에너지솔루션이 나간 그 자리를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그리고 NC소프트,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들 많이 눌려 있었던 성장주들이 자리를 하게 된 거죠. 질문 드려볼게요. 이사님, 일단은 오늘 2차 전지주 정말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닐까 싶은데 오히려 이럴 때 2차 전지 사도 되는 건가요? 예, 잠깐 거리두기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긴 호흡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연기금의 투자 스타일에 맞춰서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연기금이 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할까를 좀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안 좋았던 쪽이 좋아지는 것 같고요. 좋았던 쪽이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집니다. 가장 먼저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호텔신라 같은 경우 리오프닝, 그러니까 그동안 6년 동안 한한령 때문에 묶여있던 시장이 열리는 그러한 모습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라는 건 장기적인 안목에서 거대한 자금을 움직일 때 바닥에서 모아가는 전략, 그러한 전략들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한 관점에서 네이버, 카카오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시장에서 소외됐기 때문에 이게 락바텀이다라고 생각해서 바텀 피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과 같이 긴 호흡을 가진 투자자라고 하면 지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할 만큼 고민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질문을 주셨던 것처럼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여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성장세가 두드러졌고 10배 이상 주가가 오른 종목도 소재 쪽에서는 다양하게 많은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연기금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있었는데 거기서 수익이 나니까 이 비중을 약간 줄여서 어딜 담을까 고민했을 때 네이버, 카카오, 아모레퍼시픽 그러한 종목들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한 관점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당분간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연기금만 긴 호흡의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투자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투자 환경이 변했다는 건 예전엔 저금리 상태였는데 고금리로 변했고요. 예전엔 저성장 상태여서 성장이 드물었는데 고성장하는 쪽에서 이 고금리를 버틸 수 있는 성장성을 보여줄까라고 했을 때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성장해 왔는데 성장 둔화, 피크아웃 논란에 있는 2차 전지 있을 수 있는 2차 전지 쪽에서 투자를 하기보다 그쪽에서 차익 실현해서 낙폭과대주를 담는 게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판단을 좀 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분할 매수나 긴 호흡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이 더 좋을 수 있는 환경이 되겠다라고 판단되는 쪽으로 포트폴리오 변경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고민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투자 성향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긴 호흡 괜찮다면 연기금의 포트 참고해봐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고, 그럼 이사님 일단 오늘 2차 전지 이렇게 빠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투자 환경의 변화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여집니다. 내년도에 경기 침체가 오고 저성장이 나타날 텐데 전기차라고 해서 세금 혜택을 계속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성장의 뒷받침, 각 정부의 세제 혜택으로 성장의 뒷받침이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시그널이 나타날 수도 있고
공급 과잉 논란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에 일단 차익 실현하고 나오는 매도세가 좀 거세게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이사님, 네이버 카카오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오늘의 상승, 최근의 상승, 이제 추세적인 상승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도 같고요. 오히려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어느 정도의 비중 축소로 가닥을 잡는 게 좀 더 유리한 시점일까요? 예, 뭐 지금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 나빴던 이슈라는 건 불까지 났으니까요. 뭐 서비스 센터가 불나서 서비스가 안 되는 상황보다 더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다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주사로서의 변화가 좀 됐기 때문에 사실 자회사들의 성장성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카카오의 매력도는 네이버보다 좀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이버는 그 회사가 연결 회사가 다 자회사가 지금 현재 장부에 나타나고 있는 장부 가격이기 때문에 같은 성장주 내에서도 그동안 낙폭이 과대했던 네이버 같은 경우가 좀 투자 매력도가 높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이버 카카오 했을 때는 네이버가 좀 더 매력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 화장품주는 어떻게 보세요, 이사님? 예, 그동안 6년 동안 화장품이 눌려 있었던 이유 다들 아시죠? 중국 시장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면세점도 빼앗겼고요. 이제 성장이 나올 것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벽에 막힌 그런 기분이 좀 들 수가 있는데 오래 기다렸던 만큼 그 결과를 좀 화장품주들이 나타내야 되는 시기가 돌아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하고 일본 시장이 글로벌 넘버 원 그리고 넘버 쓰리 시장인데 그 시장에서의 국내 브랜드를 갖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LG생활건강이 지금 현재 매출 비중이 미비합니다만 앞으로 나타낼 퍼포먼스가 좀 좋다라고 하면 뭐 결국에는 그 K 컨텐츠들 붐과 맞물려서 국내 브랜드들이 선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그리고 일본 시장에서 선전하는 종목을 갈라서 보자. 그런 와중에 또 중국 시장까지 개화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더 나빠지긴 힘들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이 제일 뭐 안 좋은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장품주들 쪽으로도 좀 긍정적인 뷰 이사님께서 보여주셨네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슈는요. 컨텐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2월 아바타2가 좀 개봉 예정이라고 하죠. 상승이 선반영됐을까? 아니면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챙겨볼 수 있을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극장가 최대 성수기를 꼽히는 시점입니다. 12월이 성수기죠. 이제 세계적인 기대를 받고 있는 아바타2가 개봉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 뭐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12월 14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 영웅 21일에 일주일 간격을 두고 이제 개봉이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좀 관련주들 흐름 우리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사님, 아바타2 개봉한다는 소식 속에 지난주부터였나요?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뭐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메타버스 관련해서 뭐 대표적으로는 자이언트 스텝이 있을 거고요. 차트 열고 보니까 말 그대로의 급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이 재벌집 막내 아들도 가져와 봤는데 지금 시청률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우영우를 넘어서서 이제 자체 최고 21% 넘는 시청률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레몽레인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레몽레인도 열어봤더니 10%가 넘는 급락세 보여주고 있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사님? 예, 이벤트는 이벤트로 대응하셨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미디어엔터 여전히 좋습니다. 넷플릭스가 바닥을 딛고 올라온 이유도 결국에는 그 넷플릭스가 가입자 수 순증이 안 될 때마다 사실은 오징어 게임 그리고 또 어려울 때마다 국내 K 컨텐츠 중에 우영우 이러한 컨텐츠들이 나타나면서 순증이 이루어지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K 컨텐츠가 넷플릭스하고 디즈니 플러스 그 이외의 OTT에서도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미국에서 그 정도 사이즈의 드라마를 제작하려면 2천억에서 조 단위가 들어가는데 국내에서는 200억 내외로 아주 10분의 1 정도 가격의 시청률은 사용자들은 확 잡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락인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는 최고의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 컨텐츠 드라마 제작사들한테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바타 저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결국에는 뭐 지금 12년 만에 나오는 건데요. 이게 4편이 촬영 중에 있고 3편까지 완료가 됐고요. 이게 국내가 세계 최초 개봉일입니다. 14일인데 사실 그 사이에 뭐 레몽레인이나 뭐 컨텐츠리 중앙도 사실 재벌집 막내 아들 개봉하기 전서부터 주가가 오르고 기대감에 반영했듯이 지금 관련주들도 상승폭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주가는 움직이는 것이고요. 개봉한다 그래서 계속 숫자가 올라간다 그래서 거기서 차트가 바짝 서 있고 주가가 올라간 상황 속에서 관련주를 산다. 그 관련주가 그 정도 숫자로 화답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사실 지금은 좀 늦었기 때문에 다음번 라인업을 좀 기다려보자. 뭐 그러한 관점으로 드라마 제작사라든가 콘텐츠 유통사들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관련주들이라고 하면 뭐 아시겠지만 CJ CGV라든가 그동안 많이 늘려있던 콘텐츠리 중앙 뭐 이러한 종목들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발길을 돌렸던 관람객들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좋은 퍼포먼스는 나타낼 수 있겠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제임스 커메런 감독의 영화 아바타가 뭐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는 13세 그 젊은 세대 어린 세대라고 해야겠죠. 그 일상생활에서 일정 시간은 항상 메타버스 안에서 생활합니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최측근 조카를 통해서 봤는데 학교 생활이 따로 있고 그 주변 생활이 따로 있고 메타버스 내 가상 공간에서 생활이 따로 있는 것을 보고 아 나중엔 저게 일상이 되겠구나라고 느꼈는데 벌써 머무르는 시간이 평균 2억 5천만 명이 평균 2시간 반을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공간에서 자기만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나 저희 세대들은 이해할 수 없는 공간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로블록스도 사실 계속해서 실적이 우상향되고 있고 머무르는 시간과 연령대가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지금 현재 투자라든가 성과를 보여주기는 너무 이른 시점입니다만 결국엔 그들이 성인이 돼서 구매력이 올라갈 시점에는 이미 주가는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먼 미래라고 생각을 하기보단 관심을 기울여야 할 그러한 좋은 구간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사실 또 우리가 공부를 좀 해봐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어린 친구들은 다 한다고 하는데 어른들이 몰라서 좀 주가에도 관심을 갖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사님, 그 메타버스 관련주들 일단 뷰를 좋게 주셨으니까요. 어떤 종목 눈여겨보세요? 일단 로블록스가 끌고 가야겠죠. 국내에서는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 관련주라고 하면 사실 제가 마땅히 뭐라고 거론하기조차 힘든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애플이 뭐 예정대로 메타나 애플이 글라스를 발표했다라고 하면 LG이노텍 정도가 센서나 카메라 등에서 좀 실적이 올라오는 하드웨어 쪽에서 실적이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 외의 종목들은 사실 제가 공부가 덜 된 것도 있겠습니다만 주가가 너무 빨리 반응해서 여기서 거론했다가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로블록스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로블록스가 주가가 정방향이 돼야 나머지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따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대장이 움직이지 않고 대장이 뭐 이 정도의 상황에서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메타버스 생태계가 완성이나 구축이 안 됐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 그래서 관심을 끊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느 때 어느 시기에 확 돌아서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시기 때 꼭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공부해 놓으셨다가 같이 편승하는 투자의 전략으로 삼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미국 로블록스 좀 계속해서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1년 차트로 놓고 봤을 때 로블록스 바닥권이지만 최근 들어서 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이 국내 시장 안에서는 LG 이노텍과 좀 연계해서 볼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 주셨으니까요. 그 흐름들 놓고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머니 이슈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기택 이사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